제가 서울교대에서 교과서 편찬위원장으로도 많이 활동했고, 또 우리 교대생들, 또 교사들 특강, 또 학부모 특강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학교육은 제대로 발전이 잘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을 상대로 내가 시민, 운동 차원에서 수학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학부형들 다 참여하시도록,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도 참관 오시도록 하는 공개 수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논리성, 창의성인데, 그리고 이제 내가 아이들에게 직접 수업하면서 부모들, 국민들, 모든 언론들이 다 참관할 텐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판토마임이라는 걸 생각해냈습니다. 판토마임은 내가 무언극을 합니다. 내가 피에로니코 하면 아이들이 저게 뭘까 합니다. 저는 하나의 조연출입니다. 아이들이 내가 하는 걸 보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정립을 해갑니다. 수학적 개념 형성을 피에로 배정수 교수는 조연출하고 아이들이 조연이 돼서 하도록 제가 피에로 옷을 입었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히트를 많이 쳤죠. 그래서 많은 방송, KBS, MBC, SBS, 심지어 KBS에서는 다큐멘터리까지 나오기도 했고,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 모든 방송들, 또 많은 어떤 그 잡지들, 아마 국내만 해도 80회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펜타그래프 또는 저널스타에서 일면에 대서 특필했고, 또 일리노이 TV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피에로 교수가 돼가지고 한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오직 피에로 수학 교육 방법을 제가 정립했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도 해주고, 그래서 지금도 신나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69년도 서울교육대학을 졸업해서 서울에서 7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학 교사에 의해서 수학 교육이 결정된다라고 판단하고 나는 교대나 사대 수학과 교수가 되어서 훌륭한 수학 교사 만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29 나이에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주간으로 수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학 교육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할까 늘 고민하면서 그러다가 1984년도 우리 모교임서 수학교육과 교수가 됐습니다. 서울교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론 서울교대 수학교수 하면서 정말 교과서 편찬 또는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또 교육과정 개편하는데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미국 NCTM이라고 가장 미국에서 큰 단체, 아마 배정수 교수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표했다고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또 덴마크에 가서도 발표하기도 하고, 또 필리핀에 가서 발표하기도 하고, 또 중국에 가서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고,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내에서는 굉장히 지역마다 서울, 경기, 전국 할 것 없이 특강을 좀 오래도록 많이 했습니다. 일일이 열 걸라면 너무 많을 것 같고, 하여튼 많이 했습니다. 수학을 교육하는 목표를 3가지로 본다면은, 첫째, 인성을 바르게 기르도록. 수학에서 인성을 기르다니? 아닙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을 기르는 거고, 두 번째는 논리성을 기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왜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논리성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아이가 생각해내면서 창의성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수학교육의 목표는 인성 기르고 논리성, 창의성 기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밀접한 거죠. 왜냐? 모든 교과가 창의력을 다 기릅니다. 체육도 기르고 음악도 기르고 미술도 기르는데 수학처럼 창의력을 기르는 교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강하면 강할수록 창의성, 논리성이 기르기 때문에 기초 학문이 기초가 돼서 다른 교과들이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벨상하고 수학하고는 직결되어 있고 특히 이스라엘처럼 국가 경쟁력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점 수학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경영과 또 경제과 출신들의 CEO가 50명이 나왔다면은 이제는 한 30명만 하고 나머지는 수학과 출신들이 CEO 하는 것을 보더라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결과이면서 또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비롯해서 사교육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점수 따기, 즉 대학 입학 점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는 많이 하고 문제는 많이 풀음에도 불구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고2쯤 되면은 90% 이상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아주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만 하다 보니까 수학은 기초 과목으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문제풀이만 하다 보니까 다른 교육과 교육도 정립이 안 되는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수학은 나이에는 관계가 없고 생각하는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일반적으로 만 3세부터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마치 수학은 바둑처럼 바둑 어렸을 때 잘 두지 못하면은 어른이 돼서 배우면 늦는 것처럼 영재교육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지 어떻게 문제 푼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엄마와 또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어떻게 의사소통하면서 논리성, 창의성 그리고 인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거 엄마들하고 지금 엄마들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엄마들은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어떤 자료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은 자녀 교육하는데 엄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저는 영재 아이들이 3세에서 한 4세, 5세, 6세까지 3단계로 나눠서 한 30권을 제가 다 자세하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 놨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엄마들이 자녀에게 이렇게도 질문, 저렇게도 질문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아이들을 충분히 영재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비록 타고나기를 영재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냥 방치하고 그냥 놀리고 자연스럽게 놓아주면 그냥 자연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엄마가 어떻게 왜를 질문하면서 대화하면서 의사소통하면서 또 칭찬 격려하면서 아이에게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아이가 신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면서 서서히 아이는 영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주에서 영재로 태어났지만은 둔재로 변했던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아 때는 수학을 엄청나게 잘하다가도 6학년만 가면은 수학 좋아한다는 아이들이 반에서 2~3명 뿐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많은 영재들이 보통 아이로
떨어졌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학교육 현실이 유아 때 아이들이 수학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도 참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만 가면은 반절 이상이 수학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유아 때부터 바람직한 수학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제풀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4학년쯤 되면은 반절 이상이 수학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아 때부터 어린이들이 바람직하게 그리고 충분히 영재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이런 교재들, 이런 수학 교육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유아 영재 창의 수학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물론 이제 만 3세부터 4세, 5세 또는 6세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 3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매 단계들은 개념 형성을 중심으로 방법까지. 물론 개념 형성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게 뭘까 그럴 텐데 개념 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 단계는 아이들이 반드시 구체적인 물건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물건을 활동하는 것에 대응하여 뭔가 그림도 그리고 식도 써봅니다. 그린 그림과 또는 식을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호나 용어를 약속하는데 추상적으로 용어와 기호를 약속하는 겁니다. 이 3단계를 거쳐서 개념 형성이 되고 이 3단계 개념 형성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쉽고 간단하고 편리하고 빨리 풀도록 빨리 계산하도록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현실에서 아이들이 구체적인 활동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그림이나 식을 쓰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추상적으로 수학적인 기호 또 수학적인 용어를 약속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 4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람직하게 또는 부모님들이 하하 이렇게 하면 정말 수학교육이 의미가 있고 쉽겠구나 하도록 이렇게 커리큘럼 또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수학을 엄청나게 어려워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수학적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오직 수학적인 지식만 전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6 나누기 2 빼기 1 그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덧셈, 나눗셈, 빼기가 있을 때는 나눗셈 먼저 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왜 하필이면은 나눗셈 먼저 계산해야 합니까? 왜 하필이면은 나눗셈 먼저 계산하도록 약속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꿈은 우리나라 어린이들 뿐이 아니라 전 세계 어린이들이 수학을 의미 있게 배워서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타고 싶은 거죠. 많은 어린이들이 수학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어린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아이들이 수학을 의미 있게 공부할 수 있다. 그 공로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감히 노벨 평화상 타는 것을 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특히 수학 교육이 정상화되는데 끝까지 아마 공헌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저 벽지 가면은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또는 가정 결손 아이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이주 자녀들 또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좀 무료로 가서 이렇게 봉사를 좀 해보고 싶고 또 엄마와 자녀가 사실은 사이가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엄마와 아들, 딸들이 함께 공부하는
그런 어떤 데 이렇게 공헌하고 싶고 또 모든 일을 좀 힘든 쪽, 어려운 쪽이 있으면 가서 자원봉사하면서 이렇게 여생을 마칠까 그럽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동남아 수학이 굉장히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책도 만들어주고 또 가서 강의도 조금 해주고 또 미국이나 또 영국 같은 선진국에 가서도 수학교육을 바람직하게 전파하는 그런 일을, 그래서 수학교육 또는 일반 교육을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2015년 현재 대학생들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국가적인 어떤 해결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인간들이 할 일을 로봇가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제풀이 또는 어떤 대학 입시 거기에만 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유아들이 사회에 나올 때는 최소 20년 이상 걸릴 텐데 그때는 정말 우리가 생각 못하는 사회로 변합니다. 그때는 뭐냐? 인성, 논리성, 창의성이 없으면 아이들 일자리 찾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엄마들, 유아, 영재들 정말로 야 제발 사람이 되라. 그런 측면에서 인성, 공부 잘하게 해서 논리성, 창의성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일자리 창출, 조금 속된 말로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성, 논리성, 창의성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풀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더 근본적인 건 인성, 논리성, 창의성이 길러질 수 있는 거기에 엄마들 모든 것을 몰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홍수 때는 많은 물이 있지만은 마실 물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지식들이 나오겠지만은 인성, 창의성, 논리성을 기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뭔지를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서 잘 그리고 활용하시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